전격 인터뷰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 대표로서 현재 가장 공들이고 계신 사안은 뭔가요? 저희가 개혁신당 차리고 나서요. 그 총선과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만 치르면은 모든 선거를 다 치러보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원래 선거 기획하고 이렇게 지휘한 사람 입장에 제일 난감한 선거입니다.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수천 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고 그럼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즘 밤새워서 개발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선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선거를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지 2년째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곳은 한 2군데 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한 10군데 정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개혁신당이 의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첫 인선,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의원님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취임 초기에 부산에 대한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불식시키기도 하고. 해수부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해수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덕도나 이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김도읍 의원 지역구가 가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신임 정책위 의장 사선 김도읍 의원 대표님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 같이 합을 맞춘 중진위 의원이시죠? 김도읍 의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평이 좋은 분이고 제가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고 한 이고초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뭐 삼고초려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선수로 보면 왜 다시 정책위 의장직을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김도읍 의원은요. 본인이 어쨌든 4선 의원을 하면서 중간에 보면 재선하시고 나가지고 내가 정치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천 신청 안 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당에서 거기는 김도읍 말고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시고 했던 건데 그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의 위기 상황 그리고 부산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본인이 뒷짐 만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좋은 분 모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다.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까요? 제가 또 장동혁 의원을 공교롭게 정치 처음 이제 하실 땐 대전에 계셨는데요. 네. 이분을 대전에 있던 원외 당협위원장을 충남 서천 보령의 국회의원으로 재고볼 때 공천한 게 저거든요. 아, 인연이 있으시군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장동혁 판사 그 당시에는 장동혁 판사가 어떤 분이냐라고 충청도에 좀 유력하신 분들 두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놀랍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용꿈 꾸는 사람이다. 용꿈 꾸는 사람이다. 용꿈 꾸는 사람이다. 네. 이게 그냥 망상, 허황된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를 하면 진짜 크게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과 앞으로 보여줄 행보는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아스팔트 우파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와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한길 씨랑 같이 무슨 용꿈을 논하겠습니까? 네, 그 말씀으로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김 최고위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선될 때 그 소위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곳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에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보통 대표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당론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전 조율이 다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제가 대표할 때도 김재원, 네. 그다음에 배현진, 네. 조수진 이런 분이었는데 조율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보수 정당으로서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티나게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준석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신당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지칭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히려 티나는 행동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대가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데 연대하기에는 너무도 지금 그 당의 상황이 복잡하고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돌출해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연대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 내에는 뭐 어떤 그런 연대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 이런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존이 가능할 걸로 보세요? 저는 그 전당대회는 어떤 선거든지 간에 낄끼 빠빠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계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장동혁이 너무 싫어서 김문수를 밀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최악은 피해야 된다. 예. 우선 듣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최악이라는 건데 우선 기분 나쁠 테고요. 그리고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싫어도 김문수 후보가 했던 행동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행동에 대한 진정성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지지선언 비슷한 거였거든요. 직접적인 지지선언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훈계는 개혁 세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약화됐다. 그냥 본인들이 차악이라 생각하면은 김문수 후보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아니냐. 어쩌면 계엄 때도 보면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들. 결정적인 순간에 희한한 선택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공존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공존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용기를 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그냥 평론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유대관계가 남다르신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서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틀린 말은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할 실행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심점이.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 인기도 좋지만은 지방선거 때 그러면은 그 많은 후보자들을 모이게 할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는 옳은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네, 누가. 그럴 만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은 지금 보수에서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대선 나왔겠죠. 이 보수 신당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특히 어렵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TV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과거에 이제 홍카콜라라는 채널이 굉장히 성공했고 이랬던 거는 그 당시에 처음 유튜브 정치 채널들이 등장했고 그 안에서 경쟁이 덜할 때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홍카콜라 컨셉으로 나오셔서 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받아주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지금 홍카콜라에서 방송한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뜨기는 어렵고요. 그 홍카콜라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보도해주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통하는 행보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여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비해가지고 본인은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면은 저는 그걸 하나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만나도 내가 상대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났으면 그래도 야당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만나가지고 네 말 듣고 나는 내 맘대로 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치의 물꼬가 트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담을 약속해주면 회동에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건가요? 모든 영수회담에 대한 그 야당 대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뭐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실제 여기서 그런데 한 발 빼는 쪽이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 발 빼는 쪽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항상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하자.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자라고 네. 하시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뭐 형식을 가리지 않고 민색이 위중하니까 어떻게든 만나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한 점 따는 거고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겁니다. 교착점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중적으로 한 점 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죠. 자신감이죠. 정기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표께서도 의장의 제안대로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배경은요? 뭐 제안 자체가 나쁜 제안이 아니고요. 사실 한복을 입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한복에 상복으로 되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이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수 있는 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술적으로도 왜 그런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비되는 효과는 컸던 것 같습니다. 한복을 입으면서 차라리 뭐 전투복 비슷한 걸 입는다든지 다르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사실 제가 KBS의 과방위원으로서 청탁 아닌 청탁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극 복장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아 그렇습니까? 한복이 없으셨던 건가요? 예. 제가 원래 옛날에 유학 시절부터 네. 불멸의 이순신 광팬이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포졸복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예, 안타깝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했습니다. 그걸 차라리 그런 다른 이쁜 거 말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극 복장 재밌는 거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했으면 재밌을 텐데. 개혁신당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오히려 보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정책적 스탠스, 철학적 정책적 스탠스에서 선명한 반대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대선 토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빗대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쿠폰 경제를 쿠폰주도 성장, 쿠주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것의 허점 같은 것들도 개혁신당에서 많이 지적할 계획이고요. 국민연금 올 초에 개혁한다고 해서 모수 조정한 다음에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정기국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언급하고 이슈화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쟁점 법안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들 얘기 많이 해야겠죠 저희가. 네. 쟁점 법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대의 최근 온도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를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내가 당선되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논리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요. 검찰 개혁의 큰 기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굳이 따지고 보면은 공수처도 수사랑 기소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개혁의 대상이냐. 그리고 특검도 지금 보면 전부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최근에 특검 재미가 좋으니까 계속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좀 의견의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수사에 있어서는 뭐 초동 수사는 모르겠지만 아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되는 공수처나 특검과의 논리적 모순도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경고인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영배 의원 이문정 동부지검장 발언에 대해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하고 있다. 인신공격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걸 괜히 논쟁과 싸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싸우라고 한 거 맞습니다.
예.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넣은 것 자체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 싸우라고 싸웠더니만 왜 싸우냐고 하는 거는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은정 검사를 임명할 때만 해도 분명히 싸움을 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발 빼려니까 거기를 타박하는 그런 어떤 프로레슬링식 지금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 중에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다 총 책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권력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뭐 민생 문제, 뭐 펀드 사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려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고 다른 주체로 이제 수사가 넘어가게 되면은 피해 보는 거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런 수사가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은 지금 당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사 역량 아니면 어떤 그 사법 처리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신속히 되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당위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나 아니면 조선시대로 가면요 수사 되게 잘해요. 그냥 두들겨 패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권 하나도 없이 그냥 수사하면서 내 죄를 알렸다면서 계속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우리가 근대 현대 사회를 거치면서 인권 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래도 이제 법에 따른 어떤 이런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사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최근에 검찰주의 또는 검찰 뭐 우선주의 이런 게 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적폐청산한다고 2명의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겁니다. 이름하여 윤석열, 한동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못하는 수사는 없다. 다 잡아 가두고 멀쩡한 한 수갑 채워가지고 망신 줘가지고 그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사실 권력이 검찰에게 하명 수사나 아니면 실정 내기용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윤석열 검사가 이제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자기들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교각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어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했어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화면을 좀 CCTV를 열람했는데 그 본 화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그 영상들이 유출돼 가지고 메신저 방에도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요. 네. 글쎄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나 정치적 기대치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속보 이러면서 무슨 특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 발견된 어떤 아주 뭐 잡다한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살아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실망감이 막 표출되고 회자되고 이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아무리 자극적인 게 나와도 원래 저런 사람이지 이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기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계속 국면을 끌고 나가는 거는 뭐 여권 입장에서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더 큰 실망감으로 이재명 정부가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기대치가 없는데 무슨 실망감이 더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실망스러웠지만은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영상을 트는 애 마는 애 무슨 뭐 검증을 한다니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대국민 공개를 했을 때 여론은 어떻게 볼까요? 자극적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 실제로 탈의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냐 뭐 이런 것들만 보겠죠. 그런데 어제 흘러나온 영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들으면서 상상했던 그런 탈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선정적인 이런 내용을 국회가 너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란이란 게 뭡니까? 헌정 질서의 중단을 획책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저는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법원이 1차적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영장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법원을 가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삼권 분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그것도 자기 모순이다. 민주당이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묻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이 대표께서 감옥에 다녀왔지만 교정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분이 왜 감옥 갔는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분이 민주화운동하다 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입시 관련 비리, 뭐 위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2030 세대를 훈계하려 든다든지 옛날에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뭐 훈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학생들한테 지금 어디서 지금 그 형을 살다 나오신 분들이 국민에게 네가 그 군이 뭐니 이러면서 지금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사실 가기 전부터 SNS 이런 것을 좀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 감옥에 계신 동안 그분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교정 교화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면제도 어제 저희 개혁신당에서 토론에서 했는데요. 사면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요. 사면을 받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를 이야기한 경우에만 저는 사면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